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주가 회복되면서 일감이 늘고 조선업체들의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 영암은 고용 위기 지역으로 해남을 포함한 서남권은 산업 위기 지역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선산업의 현재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당장은 인력 부족이 문제이고 미래를 위한 산업 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조선산업 회복기를 맞아 인력과 산업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송하철 대불 산학융합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조선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홍식 신우산업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김동규 한국폴리텍대학 목포 캠퍼스 산학협력처장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의 느낌들은 조금씩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회복기의 현장의 체감 정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식 대표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네. 2014년, 15년의 성수기에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정상 궤도에 이르고 있음을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체감한 어려움은 조선산업 회복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업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능 인력이라든가 산업 현장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김동규 차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선박은 지금 수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년에 비해서 조선소 일감 부족은 다소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겹치는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분야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수준의 그 인력 부족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 예. 회복기에 맞춰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송하철 원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 조선산업의 생산량은 선표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선표라는 것은 이제 생산 건조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현대산무중공업은 뭐 75% 이상 선표가 차 있어서 정상 수준의 75%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더라도 올해 매출은 5조 5천억 정도로 해서 아마 그 2000년대 초반에 정상기 때 대비해서 4분의 3 정도 회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조금씩 회복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발생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남의 주력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안상현 국장께서 진단하시는 결과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조선산업이 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네. 것은 통계치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서 보게 되면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 또는 2017년에 비해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37에서 76으로 대폭 그 개선이 되고 있어서 조선업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그 고용 종사원 수도 작년 연말에 2017년에 비해서 약 2천 명 정도 산업권에서 늘었기 때문에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있다는 데는 이 패널 네 분께서 전부 동의를 해주고 계시고 다만 그 정도의 차이 어느 분야에서 이게 부족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에서도 더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어져 가겠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이 최용식 사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인력 수급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선산업 회복기의 인력 수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송하철 원장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조선 인력이라고 하면은 방금 이제 우리 최용식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이 95% 정도 기능 인력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나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연관 산업, 건설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진출했는데 그쪽의 인건비가 요즘은 조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산업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신규 인력 모집이라든가 그 재직자들을 다시 그 환원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인력 모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인력 모집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그 인력 모집하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 원래 기존의 성수기 때 있었던 그 종사했던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떠나면 타 업종에 들어가서 꼭 다른 현장에서의 실질 느낌을 거기서 받고 그대로 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남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교육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 열악하니까 한 번 왔다가 나가서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회귀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사실 그 문화 환경이나 그 복지, 그 다음에 인력의 그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체감하고 계신다는 건데 김동규 처장님께서 보실 때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정부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훈련 수당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20만 원밖에 이렇게 안 줬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우리에게 인력을 주게 되면 20만 원을 갖다 주겠다. 그렇게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가 최근에 정부에서 주는 돈과 기업에 주는 돈 합쳐서 1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인력 수급에 상당한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산업 회복기에 인력을 수급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 봤더니 비단 임금뿐만이 아니고 문화나 교육 환경 그리고 이 산업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외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장 산업의 이 산업계의 지적인데요. 지금 그 안상현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조선산업 회복기 인력 수급 차질 원인을 어디에서 이 정책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조선 산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청년층에 퍼져 있다는 것이 청년들이 조선산업에 지원하지 않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역사회의 어떤 보건복지라든가 문화 수준이 굉장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 산업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청년들이 좀 더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현실에서 신규 청년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하철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작업 환경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안성현 국장의 그 지적들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 기능 인력 양성을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김동규 처장님 실제로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기능 인력을 양성을 할 때 지원은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현재 그 이제 조선 인력 교육생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예. 모집률이 굉장히 이렇게 저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도 이렇게 그 찾아다니고 또 기업체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뭔가 좀 지원을 그 교육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교육 기간을 받게 되면 뭐 받는 게 없으니까 그동안 훈련 수당을 한 20만 원밖에 이렇게 못 받아 보니까 생계가 당장 이렇게 어려움에 좀 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금방 또 이렇게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든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1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앞으로 좀 많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역시 그
인력 양성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유망한 청년들이 이쪽에 그 교육받는 기간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전직하는 과정에 직업을 훈련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더라라고 예.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 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늘어났다고 김동규 차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선 기능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펴고 있습니까? 네, 방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요. 도에서는 지금 그 청년들이 조선업종에 취업을 하면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국비 20만 원, 그다음에 각 회사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해가지고 월 4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수당이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 청년들이 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6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더 지원을 해서 예. 한 달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훈련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일단 충분할 걸로 보이십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또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근속을 해야 되는데 그 근속 장려금을 주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요. 4년에 걸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근속 장려금을 주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규모만 보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이렇게 좀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최홍식 사장님, 이 현장에서 볼 때 이런 지원금들이 어떤 정도의 그 고용 유인 효과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지원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네, 지원금에 힘입어서 같이 또 따라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지원이 돼줘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원자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그거보다는 이제 처우라든가 조금 전에 그 이미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송화천 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미지를 조선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이 부분도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의 부침에 대한 예. 이해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지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논의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조선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부침을 겪어왔는데 예.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가 20년 이상 지속되다가 예. 좀 그 전체적 수급 불균형 때문에 불황을 맞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그 좀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깊은 침체기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산업의 그런 부분들이 그 공포감이라든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그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조선 업체들의 그 인수합병 작업들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장기적인 산업 전망의 부재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네. 네. 외국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의 조선 산업은 앞으로 20년, 뭐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 물량의 30%는 무조건 한다. 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그럴 것이다고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유독 그 우리나라에서만 좀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예. 많이 저하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선 기능 인력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토론해 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조선업체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 그 난민을 받아들여서 고용 이 일자리 부족을 그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그런 기업체들도 나오는 반면에 외국인 고용 확대 쿼터제를 좀 풀어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렇게 뭐 의제로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안성희 국장님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한 의견들은 업체들의 의견들은 어떻고 지금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그 중소조선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4월 말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 대불산단에 오셨을 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많은 그 기업인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완화였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법무부나 고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이제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대불 산단을 포함해서 전남의 조선업체들이 이 부분에 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이게 최대 현안으로 할 정도로 이게 그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보이는데 방금 그 안성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인 정책이 그렇게 만만한 정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불이라든가 조선협력업체들에서 생각하시는 외국인 정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이 쿼터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수준까지, 어떤 정도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제 쿼터제를 풀어달라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고용 인력들이 사실은 저희 3D 업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선 산업에서의 앞으로 미래를 보았을 때 과연 외국인 인력이 대안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 인력이 없어서는 지금 현재 산업을 일으켜 나갈 수가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쿼터제는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예,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씀이시고 김동규 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인력으로 이 조선 기능 인력으로 연수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외국인 일손이라도 좀 빌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체들의 설명이라는 건데 지금 그 양성 기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논의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국인들을 그냥 이렇게 바로 회사에 바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훈련기관에 이렇게 그 입교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 회사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또 생산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현재 그 E9이나 또 뭐 F4 뭐 취업 비자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5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 취업 기간이 이렇게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다시 본국에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보통 3개월에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거를 기업체에서는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좀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 숙련공들을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 고용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이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이 기능 인력으로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화철 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그 외국인이 고용이 확대됐을 때 과연 이 조선 산업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외국으로 이 기업이 나가는 이런 형태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 고임금 체제 하에서 그 예. 조선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네. 상당수 뭐 숙련돼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고임금 체제로 들어가고 있어서 예. 일정 부분의 영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처를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신규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외국인들을 이렇게 수급하는 이런 두 개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임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그 잔여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기능 인력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까지 감안을 하면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은 제조
뭐 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의 가장 큰 그 경쟁력 확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력 문제가를 이렇게 처음에 장시간 이렇게 토론하는 이유는 결국은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지만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춘 그런 산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선업이 깊은 고를 지나고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조선업체, 대형 조선업체는 사실상 알아서 이렇게 잘 돼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지금 이 전남 같은 경우는 중소형 조선사들, 중소조선사들, 조선협력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 이 주력 산업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조선업 회복기에 전남의 중소조선사나 기자재업체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렇게 전남도의 정책 방향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런 우리 전남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예. 일단 우리 전남 조선산업의 강점을 조금 먼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점을요? 네, 그 강점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저희 전남에는 큰 대형 그런 조선소보다는 중소형 조선소라든가 기자재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예. 중소형 쪽,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에는 친환경 선박이 유망하게 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친환경 선박에 저희가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예.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남의 서남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해양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 선박 쪽에 좀 특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한 40% 정도가 전남에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박 수리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해경의 서불정비창도 신설을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선박 수리 조선 산업 분야도 우리 전남의 아주 유명한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이게 수리조선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이런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고요. 지금 송하철 원장님 보면은 이제 전남의 친환경 우리가 이제 테마가 친환경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의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과연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역민들의 가장 큰 우려이자 고민 사항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이제 IMO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배출가스 규제, 예. 두 번째가 이제 해양 오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엔진이 효율적으로 된다라든지 연비가 향상된다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연료를 쓰는 LNG 선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LNG 추진선이라든지 그리고 선박의 경량화 설계, 최적 선형 개발, 또 에너지를 세이빙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있는데 실은 환경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자재들도 국내에서 다 자체 개발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화됨으로써 한국의 조선 경쟁력이 오히려 더 우위에서는 그런 약간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고 현재 현대산업용 대한조선에서 기자재 업체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친환경의 테마가 이제 선박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LNG선이라든가 실제로 수주 양을 보면 LNG선 수주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국의 조선소들이 싹쓸이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소형 조선소들, 중소형 LNG 운반선, 중소형 LNG 추진선, 중소형 LNG 벙커링 뭐 이런 부분들로까지 확대가 될 상황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들이 과연 산업적으로 어떤 산업의 영역을 형성할 만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신가요? 그럼요. LNG 선박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는 거의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는 네. 이제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영하 162도로 유지가 되는 LNG 선의 이제 극저온 화물창 구조에 대한 그런 어떤 생산 기술이 가장 안정적이고 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CCS 화물창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중소업체들이
그 다 어셈블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현대 삼호중공업의 LNG 추진선이라든지 그 LNG 그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걸 선도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그 기능은 우리 지역에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추진이 되기 위해서 그 전남도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안상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해 주신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과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전남도에서는 다양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좀 저희가 발전된 과제를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알루미늄 소형 선박 개발 사업을 갖다가 제가 이번에 정부 추경 사업에 일단 반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박의 경량화를 통해서 예.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예. 친환경 선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저희가 그 정부 본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전기 추진 차도선. 네. 우리 전남에는 아무래도 섬이 많기 때문에 차도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전기 추진 차도선 개발 사업을 갖다가 연구 개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산업부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엔진을 수소전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일반 그 전기선으로도 한다고 하고 그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예산은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알루미늄 소형 선박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 되고요. 예. 네, 전기 추진 차도선 개발 사업은 한 260억 정도. 그렇게 연구 개발 사업으로만 연구 개발 사업 그렇습니다. 실제 그 배를 건조하는 게 과제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실제 그 연구를 해서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또 이제 그런 기술을 갖다가 우리 전남 서남권에 있는 조선사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을 해서 그 선박을 제조하는 그 비용은 또 다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기술력을 그렇게 갖추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이렇게 건조가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결국은 또 기능 인력의 문제인데요. 이 LNG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조선업이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배를 건조하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용접이라든가 취부라든가 기능 인력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들은 하고 계시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LNG선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선박의 이 기술력이 이렇게 바뀌면서 실제 기능 인력 양성하는 데는 어떤 변화들이 일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 기술들을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폴리텍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일반 CO2 용접, 일반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 그 폴리텍 최근에는 이런 알루미늄 선박이나 내저용 쪽에 이런 선박 건조를 위해서 이제 그 티구 용접, 일반적으로 이제 불활성 가스 용접이라고 하는 그런 티구 용접인데요. 그 티구 용접의 저희가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알루미늄 용접 같은 경우는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구 용접이라고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구 용접을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인근 기업체 기술 지도도 저희가 해드린 바 있고 과거에 주식회사 네일이라든가 또는 신우산업이라든가 역시 그런 쪽에도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내재 선박 쪽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진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친환경이라든가 조선업 회복기에 중소형 조선사들의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업종 전환이라기보다는 신사업에 진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만, 최용식 사장께서는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레저 보트 이 부분을 좀 생산하시는데도 좀 주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이거 해 보시면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회사는 10여 년 전부터 조선 산업의 위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해양 레저 산업인 요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대체 산업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R&D로 연결이 돼서 해외 시장에 갈 수 있고 이거를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느끼는 것은 조선 산업의 인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급화된 인력이 한층 더 고급화돼서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드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인력이 다양화되고 그 더 새로운 영역으로 갈수록 이렇게 전환돼서 이 현장에 적응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 국장님,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을 개발한다는 거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 인력 지원 어떻게 범용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또 별도의 특화된 정책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는 기술 인력 지원 업무까지, 그러니까 개발 회사에 취업하는 그 기술 인력의 지원 업무까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도에서는 오히려 각 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을 키우는 데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울산이라든가 경남 거제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 전남 서남권의 조선 기업들은 연구 개발 역량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우리 대불의 산안융합원이라든가 또 중소조선연구소 또 전남 TP의 우리 조선산업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집적화되면서 인근에 있는 우리 조선 기업들의 연구 개발 능력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정부 공모 사업으로 중견조선소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갖다가 5개 과제를 공모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 도의 도내 기업이 2개의 과제를 갖다가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네. 점차 그런 그 연구 개발 역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에서는 이제 어떤 개별적인 기업의 기술 인력의 역량 배양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 도내 기업들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 분야로 이렇게 선박 기술이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서남권의 조선 관련 업체들도 이 부분에 적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그 송하철 교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송하철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조선 관련 업체들의 연구 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하게 이제 전남도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보면 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연구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금 친환경 기술이라든지 LNG 선박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그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HSE 신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조선 기술보다 조금 더 그 높은 테크놀로지를 요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쪽은 뭐 대학의 그 교수진들 그리고 국가 출연연구소 정도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그 연구 인력들을 갖다가 중소기업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조직이 도내에 좀 들어오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출연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소업체들이 이런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연구비, 연구 개발비 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그 연구 전문 인력을 갖다 양성해 나가는 그런 그 후행적인 부분들까지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 송하철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연구 인력 확충 테마 중에서 출연연구소 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안상희 국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국책 그 해양 분야의 해양 선박 분야의 국책연구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본원이 대전에 있는데요. 예.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라고 합니다. 예. 그 분원이라든가 분소는 사실 동해안 쪽, 그다음에 부산 경남 쪽에는 있습니다만 예. 유독 이 서남권 쪽에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분원이나 분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전남 분소 설립을 갖다가 도정이 아주 조선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계속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HSE라 그래서요. 건강과 그다음에 안전, 환경 이런 쪽 분야에 좀 특화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우리 전남 중소 조선 산업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남만의 독자적인 이 조선산업 회복기 정책들이 이만큼 시행되고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이제 조선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전공 용어들이 좀 저도 익숙치 않은 전공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조선산업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제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이 이제 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제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수급에는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산업 위기 지역 지원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재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짤막하게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상현 국장님 지금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네. 네, 고용위기 지역은 이제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됐고요. 네. 산업위기 지역은 2년 연장돼서 2021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취업하는 분들에게 여러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요. 산업위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가장 그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게 유동성 자금 지원입니다. 예. 그 분야가 작년에 약 한 480억 정도 저희가 국비를 투입해서 유동성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한 2년 정도 더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한숨을 돌리고 예.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기반이 조금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분들의 얘기를 다 듣기는 해야 됩니다만 벌써 토론 시간이 마무리에 다가와서요. 일단은 그 맺은 말 차원에서 지금은 전남 서남권의 조선산업 이후를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조선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언들이 있으시다면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국 선사를 이렇게 확대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도 내에서도 뭐 행정선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렇게 발주를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에 이렇게 수주를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또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부가가치 선박을 이렇게 수주에 박차를 이렇게 가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조선산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조선산업의 그 외국인 고용보다는 예. 내국인들이 정말 그 입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교육기관과 또 지자체와 함께 조선산업에 그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조선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적인 지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용식 사장께서는 지금 그 저상권 조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조선해양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형 해양 레저선박 기자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그 대응 방법으로는 사실은 서남권의 해양 레저 업체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자재 전문 인력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또 기업들이 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서남권 연구원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금 이게 유일하게 서남권에서 해양 레저 산업에 기반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회사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한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그 연구기관, 이 특화된 해양 레저 산업을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이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연구원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하철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뭐 레저 선박이라든지 LNG 프로젝트라든지 HS 분야라든지 친환경 중소형 선박에 특화된 어떤 그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엔지니어링 기반 그리고 전문 인력 수급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산업이라는 게 실은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3분의 1 정도 그 물량을 소화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사례가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인근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서 거의 우리나라 규모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해 국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그 전남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 제언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예전에 축구나 야구에서는 어느 한 포지션에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가 우대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멀티플레이어로서 여러 그 포지션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더 우대되는 중용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 중소형 선박을 하면서도 해양 레저 쪽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또 수리 선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로 기업 스스로도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남 중소 조선 기업들을 갖다가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을 하고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등 조선 산업의 생태계는 항상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조선 산업계에 앞으로도 크나큰 도전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기능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조선 산업 업계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대책은 지금부터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하고 지자체와 조선업계의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돼야 합니다. 전남의 조선산업의 고용 효과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조선업계가 여기에 답할 것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요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